이강민의 잡지사 4월 호 9번째 페이지, 역사와 인문학을 곁들인 도시여행시간, 숭실대 글로벌 통상학과 교수이자 59개국 370여 개의 도시를 여행한 도시인문학자 정희섭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시인문학자 정희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을 함께 걸어봤는데 오늘은 어떤 도시로 저희를 안내하실 건가요? 오늘은 천재의 건축물이 이글거리는 이베리안 반도에 내리쬐는 그런 도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로 가보려고 합니다. 예, 이글거리다와 너무 잘 어울리는 도시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매일매일 이글거리는 태양이 예, 예. 천재의 건축물을 예. 내리쬐고 있는 자외선 베개에 네. 가까운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자외선 베개. 바르셀로나 하면 우리가 이제 건축 얘기 하셨지만 가우디의 건축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또 이제 메시가 뛰었던 FC 바르셀로나 축구팀도 너무나 유명한데 오늘 이야기도 뭐 그것들 중에 하나로 풀어가실 예정이신가요? 어떤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우선 바르셀로나가 존재하고 있는 그 까탈루냐 주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예. 왜냐 그러면 네. 스페인 안에는 그 많은 주가 있는데 네. 까탈루냐 주만큼 이 스토리텔링이 많은 그런 장소가 없고요. 스페인은 연간 약 5천만 명이나 되는 그런 관광객이 오지만 그중에 절반 이상이 까탈루냐 주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를 비롯해서 네. 시체스도 있고 지로나도 있고 몬세라트 같은 기라성 같은 이런 도시가 예. 있기 때문에 까탈루냐주가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죠. 네. 실제로 이제 바르셀로나 여행을 가시면 까탈루냐라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그런 글자를 많이 보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르셀로나는 카탈루냐 지방에 속해 있는 도시인 거죠? 그렇습니다. 까탈루냐는 스페인에 있는 그 17개 광역 자치주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까탈루냐 광역주 안에 바르셀로나 주가 있고 지로나가 있고 레리다가 있고 타라고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바르셀로나가 이 까탈루냐 주의 주도이면서 가장 큰 도시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까탈루냐 주의 역사를 좀 알고 가는 것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네. 1469년에 지금으로 따지면 한 550여 년 전에 그 까탈루냐 지방에 존재했던 그 아라곤 왕국이 있었는데요. 네네. 이 아라곤 왕국의 그 페르난도 2세와 네. 지금 마드리드가 있는 카스티아 왕국의 그 이사벨 1세가 결혼을 통해서 네. 이렇게 연합을 합니다. 이게 바로 현대 스페인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탈루냐는 독자적인 문화와 언어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계속 유지해 오고 있다가 네. 비극이 벌어집니다. 네. 1701년부터 1714년까지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벌어지는데 네. 이 왕위 계승 전쟁 때문에 이 탄압하는 자와 탄압받는 자로 변질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까탈루냐의 비극이 시작이 된 건데요. 예. 스페인의 왕위 계승 문제를 두고 프랑스와 카스티아 왕국이 한편이었고 영국과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이 한편이었습니다. 예. 근데 누가 이겼느냐 그러면 네. 프랑스와 카스티아 왕국이 이긴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아라곤 왕국은 네. 카스티아 왕국의 편을 든 게 아니라 네. 영국, 네덜란드 편을 든 거예요. 약간 배신 아니야? 이 정도? 약간의 배신이죠. 예. 이러다 보니까 카스티아 왕국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예. 야, 너희는 왜 우리 편을 안 들고 같은 스페인 안에 있는데 네. 다른 진영의 편을 들었느냐. 네. 그러면서 통합을 해버리고 민족 문화를 말살을 해버리고 네. 언어를 못 쓰게 해버린 것이죠. 예.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1932년 정도에는 약간의 자치권을 확보를 하지만 무시무시한 독재자 프랑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나와서 예전보다 더 강력하게 너희들 언어 쓰지 마. 까탈루냐에는 까탈란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거든요. 네. 이 까탈란 언어를 사용 금지하게 해버리고 네. 민족 의식 자체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뭐 서름이 있는 것이죠. 그러네. 한이 쌓인 것입니다. 예. 이러다가 비로소 1978년도에 스페인이 민주화되면서 네. 지금은 자치권을 얻고 있지만 네. 계속해서 우리는 독립하겠다. 더 그렇죠. 이상 연방 정부하고 예.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 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것이죠. 참
참 슬픈 역사입니다. 실제로도 뭐 몇 년 전에도 그렇고 카탈루냐가 그 독립을 위한 주민 투표를 실시하기도 하고 그 그렇습니다. 과정에서 뭐 물리적인 충돌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물리적인 충돌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시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과격하거든요. 우리나라 시위 같이 이렇게 뭐 쓰레기도 청소하고 헤어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화염병 던지고 몽둥이가 오가고 곤봉이 휘둘러지고 이런 시위의 양상인데 예. 카탈루냐 광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365일 내내 이런 시위가 벌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1900년대를 지나서 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 특히 2015년도에 카탈루냐 지방선거에서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카탈루냐 통합당이 있습니다. 네. 약어로 그 CIU라고 하는데 네. 이 CIU의 어떤 정당이 네. 총 의석 135석 중에 과반수 이상인 72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네. 우리는 비로소 네. 카탈루냐 주를 독립시킬 명분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당대표가 예. 독립 성명을 발표해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러네요, 중앙정부에서는 그러네요. 어떻게 책임질 거냐, 뭐 너 살아갈 수 있느냐, 가지 마, 온갖 뭐 냉온탕 전략을 이렇게 실행을 하면서 막 예, 설득을 예. 했는데 예. 더 재밌는 건 뭐냐 그러면 2017년 10월에 네. 카탈루냐 주가 주민 투표를 거쳐서 카탈루냐 공화국 형태로 그냥 독립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네. 정부에서도 난리가 나고 예. 경찰을 막 부르고 심지어는 계엄령을 선포하겠다. 그래요. 이렇게 막 협박을 한 것이죠. 네네. 더군다나 EU에서는 예. 우리는 인정 못하겠다. 왜냐 그러면 너희가 독립을 하게 되면 네. 도미노 현상으로 저 북쪽에 바스크 지방도 있거든요. 그 바스크 지방에서도 독립한다고 그러고 수많은 곳에서 독립을 한다 그러는데 예. 우리 EU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독립하지 말고 네. 그냥 세금 좀 내면서 네. 고분고분하게 살아라. 근데 어떻게 보면 800 몇 명이 다친 네. 엄청난 무력 충돌이 있었죠. 그래요. 팩트입니다. 이런 역사입니다. 예. 스페인 중앙정부 입장에서 그냥 독립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네. 스페인 중앙정부에게 그 카탈루냐 주는 네. 황금알을 낳아주는 닭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왜죠? 왜냐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5천만 명이 오는데 그중에 반 이상이 카탈루냐를 관광 봅니다. 수입. 예. 그리고 그 관광 수입의 상당 부분이 연방 세금으로 들어가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제주는 카탈루냐가 부리고 예. 돈은 중앙정부가 이렇게 가져가는 예. 이런 구조를 갖다 보니까 네네. 독립시키면은 많은 경제적인 타격을 입으니까 매출액이 안 오르니까 네네. 이걸 잡아두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싫어하는 카탈루냐지만 관광 홍보는 중앙정부에서 더해주는 어떤 이런 양상이 아이러니하네. 벌어지는 예. 것이죠. 네. 심지어 그 스페인 국기와 별도로 카탈루냐를 상징하는 깃발도 따로 있다면서요. 예. 따로 있습니다. 저게 이제 우리가 아는 익숙한 스페인 국기고요. 네. 카탈루냐 국기 한번 볼까요? 저게 카탈루냐 국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카탈루냐 국기 그 예. 세니에라라고 하는 카탈루냐의 국기가 맞습니다. 예. 카탈루냐 주에 가시면은 그 스페인의 국기는 거의 못 봅니다. 우리는 스페인 국기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 대신에 저 주기인 네. 그 바르셀로나의 주기인 그 세니에라를 그 식당을 포함해서 모든 술집에도 있고 뭐 어떤 구장에도 있고 축구장에도 있고 항상 저거를 걸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빨간색과 노란색 줄무늬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시위할 때 이것을 걸치고 네. 나와서 시위하는 경우가 많이 이렇게 있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미 스페인 국기 안에 이 아라곤 왕국의 깃발이었던 네. 지금의 카탈루냐 주의 국기였던 그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네. 저기 4분할되어 있는데 왼쪽 아래 칸이 그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아래 왼쪽이 예. 어떻게 보면 지금 바르셀로나 주의 주기 세니라의 원형이 되는 것이죠. 그러네. 아라곤 왕국과 카스티아 왕국과 예. 레온 왕국과 나바라 왕국 네 개가 연합이 돼서 스페인을 이루고 있다. 근데 이제 아래 네. 좌측 하단에 바로 그게 네. 있는 것이죠. 네, 원형이. 네. 그 원형을 기반으로 해서 이 주기를 만들어서 예. 어디에나 그 활용을 하고 있고 축구장에도 있고 뭐 옷에도 있고 예. 심지어 안경에 넣는 사람까지 봤습니다. 안경에도 조그맣게 넣고 에이 설마. 그리고 안경에 그걸 넣으면 뭐 앞이 안 보이는데. 뭐 안쪽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있게 줄무늬 했나 봐요. 패턴인데. 그리고 여기 타투 할 때도 예. 그걸 넣고 과정이 심하신 것 같다. 안경 정말입니까? 제가 봤습니다. 뭐 전면은 아니겠지만 여기 일부를 일부를. 3분의 1 정도를 가린 그 안경을 제가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축구 좋아하는데 이 그 스페인의 역사와 그 카스티아 아라곤 왕국 때부터의 역사를 짚어주시니까 왜 그렇게 엘 클라시코에서 FC 바르셀로나랑 레알 마드리드가 전쟁처럼 축구하는지 몰입이 확 되네요. 네. 바로 정확히 보셨고요. 네. 이 엘 클라시코라고 하는 것은 뭐 경기가 벌어질 때마다 전 세계 6억 명이 동시 시청을 하는 최대의 빅 이벤트인 거죠. FC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가 이렇게 벌이는 경기입니다. 예. 근데 이 엘 클라시코는 물론 축구 시합이지만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엘 클라시코는 민족주의와 민족주의의 자존심 대결입니다. 그러니까 카스티아 지방에 있는 보수주의 세력과 네. 카탈루냐 지역에 있는 진보주의 세력이 진짜 목숨을 건 자존심과 자존심,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 네. 가치관과 가치관의 경기다. 그러다 보니까 과열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고요. 예. 그래서 막 버스가 불타고 상대 팀이 타고 온 버스가 불타고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애가 태어나면 네.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아버지나 할머니가 네.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 신고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바르셀로나는 얼마나 축구가 중요하냐 그러면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가는 게 유니폼. 바르샤라고 불리는 네. FC 바르셀로나 사무실에 가서 아기 회원 등록을 먼저 하고 출생 신고 전에 바르샤 사무실에 가서 그거 아기 회원을 등록을 한 후에 그리고 나서 동사무소에 가서 거기도 주민센터가 있겠죠. 거기 가서 등록을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 그러다 보니까 이 FC 바르셀로나에서 뛰다가 다른 팀으로 가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적료를 받고 뭐 다른 뭐 발렌시아 이런 데 가는 건 전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FC 바르셀로나에서 이렇게 뛰다가 레알 마드리드 갔다. 그럼 그것은 배신자면서 역적이면서 진짜 존재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되는 거죠. 레알 마드리드로 갔는데 다음 시즌에 바르셀로나 홈구장에서 원정 경기 가. 그러면 이제 바로 그 선수는 그러면은 뭐 난리가 나오고 대표적인 예가 한일 월드컵 2002 한일 월드컵에도 뛰었던 그 루이스 피구라고 하는 포르투갈 선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루이스 피구가 바르셀로나에 한 5년 뛰다가 거액의 이적료를 받고 레알 마드리드로 갔어요. 근데 갔다가 엘 클라시코 경기 바르셀로나 왔는데 거기에 뭐 욕설이 난무하고 오물통이 날라오고 콜라통 날라오고 하니까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죠. 뭐죠? 주심한테 손을 딱 들고 셀프 퇴장. 셀프 퇴장. 보통 퇴장을 안 하는데 주심 주머니에서 레드카드를 꺼내. 그렇죠. 빼서 이렇게 저 좀 셀프 퇴장을 해달라. 뭐 이 정도의 일이 벌어집니다. 뭐 이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엘 클라시코는 뭐 고전의 승부라는 뜻이지만 단순히 뭐 고전이 아니라 그냥 지역과 지역의 모든 한을 담은 그런 한풀이 경기다. 그러네요.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 한풀이 경기. 이 가격도요. 엘 클라시코는 보통 입장료가 몇십만 원에서 시작을 해서 제가 현지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1,000만 원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8,000유로, 9,000유로까지 막 치솟고 그래도 그것을 못 구해서 막 안표를 산다. 뭐 우리나라만 안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게다가 그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두 도시는 올림픽을 두고도 제대로 붙었던 적이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보통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에서 먼저 벌어집니다. 개최할 때? 그렇습니다. 뭐 미국이나 카나다나 호주 같이 행정 수도가 따로 있는 나라를 제외하고는 수도에서 먼저 하고 되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2의 도시, 제3의 도시, 뭐 서울 올림픽도 서울에서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1992년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개최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아주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지금은 고인이 되신 그 사마란치 위원장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다. 이 사마란치 위원장이 뭐 2010년도에 이미 고인이 되셨는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죠. 뭐 요즘에 젊으신 분들은 잘 못 보셨겠지만 1981년도에 독일의 휴양도시 바덴바덴에서 이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는데 그 스페인 억양으로 세울. 그분이구나. 이렇게 발음했던 바로 그분이거든요. 이분이 무려 IOC 위원장을 21년을 하셨어요. 대단한 장기 주권을 하셨는데 이분이 단지 스포츠계의 스타가 아니라 이분은 귀족 출신이고요, 스페인. 그리고 스페인의 카탈루냐 주의 주지사를 지내셨고 외교관이셨고 정치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막강한 힘을 발휘를 해서 수도였던 마드리드를 제쳐버리고 바르셀로나에
딱 그 이렇게 개최를 성공을 시킨 거죠. 예.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만약에 마드리드가 되었어도 문제가 됐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네네. 사실 스페인의 경제는 지금 뭐 말이 아닙니다. 그냥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데거든요. 안 좋군요. 예. 근데 까탈루냐 같은 경우에는 금융업이 있고요. 카이샤뱅크라고 하는 스페인 최대 은행이 예. 바로 그 바르셀로나에 있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살바도르 달리가 로고를 그려준 추파춥스도 예. 여기에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에 있고. 바르셀로나에 예. 있고 에스트리아 맥주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료 회사도 있고 제조업과 금융업이 있어서 돈이 많습니다. 아. 올림픽이 성공하려면 돈이 많아야 되겠죠. 아, 돈이 좀 흘러야 되니까. 그래서 마드리드에서 했으면 폭망했을 것 같은데 제 상상입니다만 예. 다행히 사마란치의 입김으로 바르셀로나에 이렇게 개최가 되었고 야. 또 바르셀로나는 뭐 그 유명한 우리의 황용조 아, 그렇죠. 선수가 몬주이게 영웅. 몬주익의 영웅 그 예. 황용조 선수가 금메달을 땄죠. 예. 1936년도에 그 송기정 선생님이 일장기를 달고 네네.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셨지만 그건 좀 네네. 다른 맥락이고 예. 56년이 지나서 황용조 선수가 거기서 이제 몬주익 언덕에서 이제 금메달을 딴 거죠.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몬주익이라고 하는 것은 모는 예. 산이란 뜻이고 네. 주익은 유태인입니다. 아, 유대인을 그래요? 의미합니다. 어. 유대인이 살던 산을 몬주익산이라고 하는 아, 거예요. 진짜로? 왜냐하면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돈이 없었지만 돈이 있지만 탄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막 이렇게 막 뺏어 예, 가니까 지난주에 예루살렘 지난주에 편에서 얘기 뭐 했듯이요. 예. 그래서 그 산에서 숨어 들었던 그 산이 몬주익 산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 몬주익 산에서 황용조 선수가 금메달을 땄고 네. 2000년대 초반에 그 바르셀로나 시와 자매 결연을 맺은 네. 경기도에서 그 황용조 선수의 예. 석상을 이렇게 만들어줬죠. 어. 근데 그 석상의 돌이 우리나라 돌입니다. 아, 그걸 몬주익에 보내줬어요? 네. 아, 그래서 저기 지금 현지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 돌이 어. 우리나라의 돌인데 예. 그 바르셀로나는 이랬다 그럽니다. 우리는 뭐 땅만 주고 돈은 없으니까 너희들이 제작을 해서 아, 갖다 다 놔라. 만들어라. 예. 그래서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우리 황용조 선수의 석상이 저기에 가서 수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예, 예. 저 앞에서 포토스팟 삼아서 사진을 찍고 있다. 야, 황영주 선수 동상이 있네요, 저기. 예, 우리 돌입니다, 저게. 우리 돌입니다. 저는 근데 맨 처음에 가서 저 그 큰 거를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아서 물어서 갔는데 아, 예, 예. 바로 저거야 그래서 제가 아주 멘붕이 왔던. 그렇군요. 야, 어쨌든 여러모로 뭐 경쟁 심리나 적대감 같은 게 느껴지는 두 도시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의 관계입니다. 이번에는 바르셀로나 하면 떠오르는 대표 상징물이죠.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워낙 좀 압도적이고 특이하고 제가 이제 이미지로 봤을 때는 좀 약간 기괴한 느낌도 드는 그런 건축물인데 직접 보셨을 거 아닙니까? 직접 보면 느낌이 어떤가요? 뭐 전율 이상의 어떤 것이 왔고요. 그 전 세계를 통틀어서 그 어디에도 없는 양식. 바로 까탈루냐 모더니즘의 창시자인 가우디만의 양식, 가우디의 양식으로 지어진 대성당. 예. 저는 바르셀로나를 7번 이상 갔습니다마는 네. 맨 처음 봤을 때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앞에서 거의 뭐 오랫동안 지금도 목이 메일 정도로. 목이 메일 정도로 이렇게 막 서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예. 지금도 생생하고요. 예. 뭐 대단한 감동으로 몰려왔죠. 야, 참. 저는 그래서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건 봐라. 뉴욕에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꼭 보고 네. 시드니에 가면 오페라 하우스를 꼭 보듯이 바르셀로나 가면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꼭 봐라라고 무조건 봐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런데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네. 그 사그라다가 영어로 하면 홀리란 뜻입니다. 성스러운 그런 뜻이고요. 네. 파밀리아는 패밀리. 네. 성스러운 가족이 뭐 예수님의 가족이겠죠. 예수님의 어떤 모든 것을 신약 성경의 모든 것을 담아 놓은 그런 성당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저겁니다. 스톤 바이블. 돌로 된 성당이다. 말 되네. 스톤 바이블이다. 이 안에 모든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고난과 예. 부활이 다 담겨 있다. 집약도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너무너무 대단하고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자연을 사랑했던 그 가우디가 그 자연 안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 네. 동방박사가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가져오는데 그 모습도 넣어놨고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서 채찍 맞는 그 네. 장면도 넣어놨고요. 그리고 롱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창으로 확인 사살하잖아요. 예. 확인 사살에서 피 쏟아지는 예. 그 장면이 영화 속에 자주 나오는데 네. 그 장면도 넣어놨고요. 또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이게 돈 될 것 같으니까 로마 병정들이 흥정하는 그렇죠. 모습도 나오고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요즘에도 BTS가 뭐 이렇게 했던 예. 모자 막 서로 가지려고 하듯이 그 당시에 그렇게 죽여놓고 네. 정작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의를 돈 될까봐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장면도 넣어놓고 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가론 유다, 예. 가론 유다의 키스, 악마의 키스 그것도 넣어놨고요. 야. 그리고 다 굴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정한 베드로가 예. 눈물 짓는 모습도 넣어놨고요. 정말 감동입니다. 이것을 알고 보면 엄청난 감동으로 정말 몰려오는 신약 것이죠. 성경이 그대로 집약돼 있네요. 예. 그대로 진짜. 들어가 네.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뭐 딱정벌레도 나오고 심지어는 그 안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습니다. 예. 그 계절별로 빨간색, 파란색, 녹색,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네. 거기에 갑자기 A.킴, A킴이라는 이니셜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 그래서 이것도 알고 보면 굉장히 감동으로 이렇게 몰려오고 네. 모르고 보면 그냥 사진 찍고 가는 그런 건데 그게 바로 안드레아 킴, 김대건 신부입니다. 김대건 신부 이름이 성이 탁 적혀 있구나. 그렇습니다. 예. 김대건 신부님이 거기 존재한다. 저는 그것을 알고요. 그 자리에서 30분 동안 서 있었어요. 엄청나게 감동으로 몰려왔고 예. 이것이야말로 도시인문학의 존재 이유다. 이런 힐링을 느끼는 것이 도시인문학이다. 이런 감동을 느끼는 것이 도시인문학이다. 단순히 인스타그램에 넣고 페이북에 넣고 하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예. 저기에 바로 김대건 신부님이 들어 계시는구나. 그것을 느낄 때 저는 정말 도시문학을 더 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연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감동을 저희 잡지사의 구독자들도 느낄 수 있게 저희가 모신 겁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쑥스러워하신다. 근데요, 작가님,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을 안토니 가우디가 처음부터 지은 건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지은 거는 아니고요. 예. 1882년에 그 프란시스코 델 비아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비아르가 가우디의 스승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제가 문헌도 본 것 같은데요. 예. 그건 사실이 아니고 이 델 비아르가 이 성당의 뭐 시행사인가요, 시공사인가요? 아니 그 준 사람, 예. 그 사람들하고 위원회겠죠. 성당 건축 위원회 사람들하고 네. 이렇게 좀 스타일 면에서 일의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좀 안 맞는 겁니다. 불일치가 되니까 네. 그 사람을 2년 만에 경질을 하고 1884년도에 그 당시에 아주 신진이었던 31살이었던 그 가우디를. 안토니 가우디한테 맡겼고 이어받은 거네요. 이어받은 겁니다. 땅은 그 사람이 팠지만 예. 올린 거는 가우디가 올린 게 맞고 네. 그래서 그 가우디가 죽을 때까지 죽기 바로 그 3일 전까지 열차에 치여서 죽기 전까지 3일 전까지 그 현장에서 예. 목숨을 다 바쳐서 모든 돈을 번 돈을 다 바쳐서 지은 것이 바로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된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아직 미완공 상태인가요? 이게 100년 넘게 지금 아직 공사 중이라고 하던데. 공사 중입니다. 그래요? 그 바르셀로나 시에서는 예. 가우디가 죽은 지 100주년 되는 2026년도에 내년입니다. 내년이네. 내년입니다. 예. 내년에 그것을 완공을 하겠다. 그런데 그런데 어느 부분이 지금 완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예. 그 가우디가 완성을 해놓은 것은 예. 저기 앞에 보이는 색깔이 아까 누리끼리 한 거 풍화 작용에 예. 의해서 예. 누리끼리 해진 건데 저건 풍화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료가 다른 게 아니라 예.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런 거고 저 탄생의 파사드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바로 그 옆에 있는 것은 수비라치라고 하는 안토니 가우디의 수제자가 또 완성을 해놓고 돌아가셨고 네. 나머지 부분 좀 약간 하얀 부분 예. 약간 새롭게 보이는 부분을 예. 후손들이 지금까지 만든 그 영광의 파사드 부활의 파사드 영광의 파사드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완공이 되면 18개의 첨탑이 이루어집니다. 18개의 첨탑인데 왜 18개냐 그러면 왜죠? 12개는 바로 12제자? 12제자를 의미합니다. 예. 그리고 4개는 4대 보험서를 쓴 사람. 마가 마테 누가 요한을 의미하는 예. 거고요. 그럼 16개가 되죠. 4대 보험서라고 그러신 줄 알고 4대 복음서. 예. 4대 복음서. 예. 그 당시에는 뭐 보험이 있었나요? 그럼 16개예요, 지금. 16개고. 나머지 2개. 그리고 성모 마리아가 하나고 예. 가운데 가장 높은 첨탑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18개가 완성이 되는 거죠.
아직 근데 18개가 완성이 안 된 건가요? 완성이 안 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판을 합니다. 가우디가 죽으면서 예. 내 도면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200년 걸린다.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100년 만에 만드니까 너무 인위적으로 하지 마라. 너무 이렇게 테크놀로지를 도입을 해서 빨리 완성을 하려고 하지 말라. 급하게 하지 마. 그거 뭐 빨리 완성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 그래서 천천히 하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스페인 내전도 거치고 뭐 코로나도 거치고 이러면서 많이 중단이 돼서 네. 100년 동안 풀로 작업한 건 아니지만 어. 그래도 뭐 원형을 지키자. 어. 뭐 이런 그 의견도 많이 있고 네. 여기에 그 살바도르 달리가 네. 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원형은 그대로 보존하자. 더 이상 만들지 말자. 그래서 살바도르 달리가 20세기 최고의 그 미치광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네, 그 네. 피기레스 사람입니다. 카탈루냐 사람인데 아, 예, 예. 이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저것을 더 이상 짓지 말고 거대한 유리관으로 만들어서 예. 그냥 덮자. 덮어놓고 그냥 그대로 보존하자. 아, 우리 장식품처럼 네, 살바도르 달리다 유리로 덮어버리자. 그런 거이죠. 예. 그 예수님의 첨탑이 완성이 되면 그게 175m가 됩니다. 근데 많은 분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첨탑이 되는데요. 왜 175m냐? 아, 또 의미가 있구나. 왜 5로 끊었느냐?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몬주익 산이 바로 173m입니다. 예. 근데 가우디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예. 인간의 작품이 하나님의 작품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아. 그러니까 몬주익 173m 되는 하나님의 작품인 네. 몬주익 산보다 좀 작게 만들자. 172.5m로 하자. 아, 172.5. 네, 172.5가 되는 것이죠. 예, 예, 예. 그래서 0.5m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야, 172.5와 예. 173m로 뉘앙스가 다르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아주 위대한 것은 아직 말씀하신 대로 네. 질문하신 대로 진행 중이고 어. 내년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 완공이 되면 네. 곧바로 비행기표를 끊고 예. 버선발로 저는 그 뛰어갈 그때는 준비가 저도 되어 진짜 있습니다. 한번 가봐야겠어요. 네. 야, 그 스토리가 너무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지하에 보면 가우디의 묘지가 있는데요. 이 네. 묘지가 순환을 당한 일도 있었다던데. 예. 이 세상에 이제 모든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은 다 네. 그런 수단이 조금씩 있는 것 그러게요. 같습니다. 예. 그 아르헨티나의 그 국모라고 추앙받는 에비타의 에비타. 시신도 막 이탈리아로 갔다가 다시 그러게요. 반환됐다가 예. 이렇듯이 어떤 이 유명한 사람들의 시신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어떤 목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전 시에 그 가우디의 그 시신을 가지고 네.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다퉜다라는 그런 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가우디는 사실 그 성당에 묻혀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왜냐 그러면 대성당에 묻히는 사람들은 주로 누가 묻히냐 그러면 홀리한 사람들. 그렇습니다. 예. 대주교라든가 예, 예. 교황이라든가 왕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묻힌 건데 네, 네. 사실 일반인이 묻힌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위대한 건축가지만 이 사람은 종교인은 아니었으니까. 네. 그래서 일반인으로서 묻힌 거는 그야말로 바르셀로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인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근데 이것조차 못 보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근처에만 갔다가 음. 저 바로 아래에 있는 그것을 못 보고 오시는 분도 있는데 꼭 보실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네. 거기에 이제 가우디의 시신이 있었지만 내전 당시에 시신을 둘러싼 네.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그냥 되겠습니다. 하루 여유 있게 저기에만 투자해도 되겠네. 예. 네.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 외에 바르셀로나에서 또 인상 깊었던 곳이 있으실까요? 뭐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많겠지만, 뭐 예. 몇 개만, 굳이 한 제가 두어 개만. 꼽는다면 예. 역시 가우디의 작품입니다. 또 가우디인데요. 예. 그 까사 밀라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 밀라의 집인데요. 이 밀라의 집은 그 1984년도에 이미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0년대 초반, 1912년도에 그 완공되기 그 직전에는 네. 언론에서 막 혹평을 합니다. 이것은 채석장이다. 집이 아니라 채석장 같이 생겼다. 아, 생긴 그래서 네 스페인 말로 라페드레라, 라페드레라가 그 채석장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게 혹평을 받았지만 지금은 뭐 없어서는 안 될 바르셀로나의 랜드마크가 되었고요. 예, 예. 그리고 또 한 군데를 말씀드리고자 하면 네. 역시 그 평생 가우디를 후원했던 그 에우세비 구엘. 구엘. 구엘이 사실은 이것을 어떤 그 단독주택 단지로 만들어서 60채를 만들어서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네. 두 채만 분양이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공원으로 쓰이는데요. 가우디를 평생 존경했던 가우디의 작품을 평생 존경했던
그 구엘이 예, 예. 돈을 줘가면서 이 신도시 프로젝트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닌 거죠. 근데 미분양의 아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이 에우세비 구엘이 만약에 없었으면 네. 저는 가우디도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 가우디를 존경했고 후원을 한 사람이고 그 어떤 페이트론 후원의 전통을 만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에우세비 구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자본가다.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자본가. 네. 무슨 느낌인지 알겠네. 네. 예. 그래서 이분이 예. 아버지가 공중인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뭐 공중인이 돈을 많이 버시죠. 그 당시에는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네. 이 공중인이었는데 이 공중인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막대한 재산을 물려주고 죽었는데 네. 이 에우세비 구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흥청망청 자식들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 돈으로 프랑스어를 배우고 영국으로 유학을 가고 갔다 와서는 우리 사주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고 이런 아주 위대한 기업가입니다. 기업가면서 또 가우디보다 6살 많은 형님으로서 또 후원자로서 예. 평생 가우디를 존경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쨌든 간에 분양에는 실패했지만 네. 그 사람의 이런 숨결이 담겨 있는 또 가우디의 모든 그 아이디어가 응축되어 있는 구엘 공원을 저는 꼽고 싶고요. 예. 뭐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런 네. 장소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하면 역시 피카소 미술관입니다. 피카소 미술관. 피카소는 사실 스페인의 저 아래쪽 안달루시아 지방의 말라가 출신입니다. 예. 그런데 청소년기에 바르셀로나에 와서 바르셀로나에서 모든 예술혼을 피웠죠. 네. 이 피카소 스스로가 그랬습니다. 나는 바르셀로나에서 나의 모든 예술은 완성이 됐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대단했는데 그 유명한 입체파 큐비즘의 서막을 알린 네. 아비뇽의 처녀들이란 작품을 바로 바르셀로나에서 그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피카소 미술관에 있나요? 그런데 아쉽게도 예. 이 아비뇽의 처녀들은 뉴욕의 모마, 뉴욕 현대미술관에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바르셀로나에 있는 피카소 미술관이 전 세계는 아니죠. 유럽에 주로 있는 말라가에 있고 파리에 있고 바르셀로나에 있는데 이 세 개 피카소 미술관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피카소 작품이 4,200여 점이 소장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4,200여 점을 동시에 이렇게 전시할 수가 없으니까 네. 계속 로테이션을 합니다. 하나는 올리고 빼고 올리고 빼고 해서 갈 때마다 들러도 새롭네요. 새롭습니다. 저는 그래서 갈 때마다 이 피카소 미술관은 들르고 있어요. 돈이 절대 안 아깝습니다. 비싸도 한 5만 원 돼도 네. 절대 아깝지가 않고 피카소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피카소 미술관이다. 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뭐 피카소의 스케치부터 또 피카소가 여성 편력으로 굉장히 또 이렇게 악명이 높은 사람인데요. 그런 사진들도 가감 없이 전시를 해놓고 저는 아주 가감 없이 재미있게 해도 되나요? 예. 저는 그거를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감동적이게 봤습니다. 까사밀라 구엘공원 피카소 박물관. 뭐 하나 놓치기 어려운 스팟들입니다. 바르셀로나 사람들은 좀 어떤 느낌인가요? 좀 뭐랄까 정이 좀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좀 차가운 편인가요? 어떤가요? 예. 바르셀로나 사람들은 뭐 저에게는 네. 그 굉장히 친절한 분들이셨고요. 물론 거기에서 가끔 소매치기도 벌어지고 어떤 뭐 소매치기 막 활주국도 저는 많이 그렇게 목격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었고 좀 정이 많은 것 같았고요. 그리고 길을 물으면 정말 송구스러워질 정도로 길을 알려줬고요. 친절하게. 제가 시선에서 없어질 정도로 뒤에서 이러면서 이렇게 해주고. 에스코트 수준이. 네, 30m 가다 뒤돌아보면 아직 서 있고 좀 부담되더라고요. 100m 가다가 저기 가서 뒤돌아보면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 한 8번 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뭐 굉장히 부담스러웠지만 친절했고 그리고 까탈루냐 광장에서 독립 시위를 하면서 제가 저를 붙잡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여성 그 중년의 아줌마셨는데 그분이 야, 우리가 왜 독립을 원하는지 넌 한국 사람이니까 꼴에 안 오니까 이것을 잘 이해하고 가서 본국으로 돌아가면 한국으로 돌아가면 잘 설명 좀 해줘. 이런 간절한 마음도 외국인인 저한테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저는 이렇게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르셀로나 사람들을 이해하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몸에 두 개의 영혼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센이라는 영혼과 또 하나는 라욱사라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센이는 이성입니다. 이성. 네.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의 수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성적이고 분석적이고 계산하는 어떤 그런 것이고요.
라욱사는 또 감성입니다. 예술적인 광기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끼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감성과 이성, 예술적인 끼와 비즈니스 수완이 예. 계속 업앤다운스 섞이면서 예, 예. 바르셀로나 사람들을 규정한다. 아하. 그러니까 좀 약간 이성적인 듯 하면서 또 보면은 어떤 뭐 예술적인 감각이 또 있는 거고요. 네. 또 이렇게 잘해주는 듯 하는데 또 이렇게 속을 까보면 비즈니스 수완도 좀 보이는 거고요. 예, 예, 예. 이런 복합적인 양상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서 여행을 많이 하면서 네. 아, 정말 그런 것 같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지역 사람들은 좀 그런 게 같다. 그런 것 같다.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도시 자체가 금융 도시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문화 예술이 발전한 관광지이기도 한 거고, 예, 그런 양면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예. 것 같습니다. 예. 마치기 전에 바르셀로나 사람들이 하루에 5끼를 먹습니까? 예. 뭐 바르셀로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 스페인 사람들은 5끼를 먹어요. 5끼를 먹고요. 그래요? 그 5끼에 대한 용어도 다 있고 어. 스페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철학입니다. 라틴어로 하면 모두스 비벤디, 어떤 그 삶의 방식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스페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예. 먹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내가 쾌락을 얻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아, 공감합니다. 예. 다른 노력 없이 입으로 씹기만 하면 예. 쾌락이 이 뇌하 수체로 퍼져가면서 쾌락을 느낀다. 아, 이렇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먹는다. 우리는 끊임없이 먹는다. 일리 5끼도 있네.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계속 먹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이 바르셀로나가 아무리 분리독립을 원하지만 먹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먹고요. 그래서 오전에는 그 데사유노라고 7시, 6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찍 먹네. 데사유노를 먹습니다. 이때 주로 먹는 것이 그 추로스를 많이 먹습니다. 우유에다가 초콜릿 찍어서 추로스를 먹는데 네. 스페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밤새 펍과 바에서 놀다가 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네. 뭔가 해장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선지해장국, 콩나물 해장국을 먹는데 예, 예. 스페인 젊은이들은 뭘 먹느냐? 추로스로 해장을 한다. 아, 그래요? 추로스로 먹는 것이죠. 예. 이것을 바로 데사유노. 아침 6, 7시쯤에 네, 데사유노를 먹고요. 먹고요. 또 언제 먹나요? 그리고 오전 한 11시쯤 되면 예. 뭐 너무 일찍 먹었으니까 또 출출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또 위액이 또 분비가 되고요. 예, 예. 여기서 알무에르소라는 것을 먹습니다. 알무에르소를 먹는데 이게 이제 보카디오라고 하는 예. 스페인식 그 샌드위치를 이때 먹고요. 야. 그러다가 불과 한 뭐 2-3시간 또 지나서 네. 오후 2시가 되면 진짜 이제 정찬이죠. 정찬. 이때 일 안 해? 오후 2시에? 그래서 예. 뭐 발전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예, 예. 꼬미다라고 하는 것을 먹습니다. 이때는 뭐 풀로 먹습니다. 전체 그리고 메인 디저트 순으로 먹고요. 예, 예. 진짜 모든 사람이 왕이 된 것처럼 푸짐하게 느긋하게 먹습니다. 오후 2시쯤에? 오후 2시쯤에 물론 그 전에 시에스타도 좀 좌주고 그러네. 일 안 해? 일을 뭐 거의 하루에 1시간 정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리고 저녁 6시가 되면 또 이제 메리엔다를 먹습니다. 메리엔다 때는 이제 사람들이 퇴근하기 전에 퇴근해서 네. 집에 가면서 타파스를 먹죠. 아, 타파스. 이 타파스는 그 스페인 동사 타파르 동사에서 나왔는데 타파르 동사는 이게 덮는 겁니다. 덮다라는 동사인데 예. 와인을 이렇게 상온에 두면 네. 이렇게 벌레들이 와서 들어가니까 예. 그 벌레를 과자 같은 거 샌드위치 같은 걸로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그 타파스가 생긴 건데요. 타파르 동사에서 생긴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타파스를 주로 먹으면서 또 네. 환담을 나누죠. 또 환담을 나누다가 한담을 몇 번 나누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녁 거의 뭐 9시에서 10시 정도 되면 예.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이게 세나라고 하는 것을 먹습니다. 예. 세나를 먹는데 네. 저는 스페인의 그 현지 거래선이 현지 손님이 저를 초대를 했는데 네. 9시에 오라는 거예요. 9시에. 예. 그래서 북유럽에는 9시면은 다 문 닫고 이렇게 뭐 쓰레기 버리고 할 그렇죠, 시간인데 그렇죠. 9시에 오라 그래서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슨 의미? 무슨 의미인가? 예. 그래서 거기 9시에 갔더니 그때 이제 레스토랑 문 열면서 진짜로. 웨이팅 리스트 만들고 예. 그 9시, 10시, 11시, 12시까지 왁자지껄하게 또 먹습니다. 브레이크 타임이었다가 9시에 다시 문을 연다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북유럽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이 한 10시, 11시면 끝나는데 예. 이 스페인 가시면 대중교통수단이 1시까지도 다니거든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니까 낮에 낮잠을 자지. 밤까지 먹고 노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가사의가 뭐냐 그러면 예. 이렇게 5끼를 먹는데도 네. 스페인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나 다 날씬하더라. 북유럽 가면 이렇게 돼지들도 많지만 이렇게 찐 사람들도 많지만 스페인 사람들은 어쩌면 이렇게 날씬할까? 비결이 뭘까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먹고 즐기고 하다 환담도 보면 나누고. 환담도 나누고 그거 자체가 에너지 소비고 그거 자체가 운동이지 않을까. 너무 각박하게 살수록 살이 찌고 예. 오히려 여유롭게 먹으면 다이어트가 되는구나. 저는 학술적으로 제가 검증을 못 하겠습니다만 시도해봐야겠는데. 이런 것을 스페인에서 느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예. 먹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예. 바로 쾌락과 연결이 되고 삶과 연결이 되고 나의 존재의 가치가 먹는 거다. 아까 그 라티노 뭐라 하셨죠? 좀 많이- 모두스 비벤디. 이거 좀 써먹어야겠어. 모두스 비벤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도시기행이었습니다. 오늘은 지중해의 도시, 예술가의 도시 바르셀로나로 우리 정희섭 작가님과 함께 또 재미있게 떠나봤습니다. 작가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Muchas gracias가 아니고 카탈란 말로 muchas gracias. 무차스 그라시에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